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뜨고 그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 여기서 일부러 지금 이러시는 거야. 자, 이번에 역할을 바꿔서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2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파트너와 설명할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그림을 그릴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파트너와 소감 한번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때 마음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설명하는데 너무 답답하다,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찔끔찔끔 하는 사람 보면 답답하다, 이런 분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나타나는데 설명 따윈 필요 없다, 내 갈 길 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몇 분에 계셨어요. 눈 감고 그리는 사람이 훨씬 더 답답해 하십니다. 잘 가고 있는 건지, 어디까지 온 건지, 아까 봤을 때는 원이어서 여기서 꺾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쭉쭉 가 이러면. 그런데 제가 이 게임을 몇 번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게임에서 설명하는 분의 마음이 현업에서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 리더의 입장과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눈 감고 그리는 사람의 입장이 리더가 업무 지시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답답하게 일을 하는 실무자의 마음과 비슷한 부분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하나 드린다면 규칙을 어떻게 바꾸면 이 게임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리더는 업무 지시를 할 때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하나 지시하고 관리 감독하다 보면 서로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리더는 어떻게 내가 기대하는 배경, 기준, 왜 하는지 내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를 충분히 다 이야기해주고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게 리더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처럼 우리 신입이고 이제 막 실무자의 위치에 가까우신 분들이 들어오면 저는 우리 구성원들에게 스스로 눈을 뜨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손을 드는 질문을 한번 드리는데, 저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때 말고 눈 감고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실 때 설명하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질문하면서 하셨던 분 계신가요? 예를 들면 잘 가고 있어? 어디까지 온 거야? 여기서 더 가라고? 대화하거나 질문하면서 그림을 그리셨던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라는 거야? 왜 계속 가라는 거야? 화를 내서, 농담입니다. 그렇죠. 몇 분 손 내려주시고, 실제로 해보면 눈 감고 그림을 그리면 되게 답답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대화하거나 질문하면서 하지 않고요, 답답한 상태로 일을 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우리 현업의 모습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면, 리더는 정리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 우리가 추측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냥 일을 하느냐, 상사에게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물어보면서 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엉뚱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시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는 거의 첫 번째거든요. 시간을 4가지 시간으로 구분하고 시간 4가지를 잘 관리하는 건데, 시간은 사람마다 나누는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해봤냐면, 일을 혼자 하는 일에 언제 시작하겠다라는 시간이 있고 혼자 하는 일을 언제 끝내겠다,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일을 언제 시작하겠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일을 언제 끝내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의 수첩에 적혀있는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겁니다. 혹시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한번 써보게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거 하나나 2개 정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냥 운만 띄우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지금까지 관리하는 건 2가지. 첫 번째는 혼자 하는 일에 끝나는 시간을 보통 일정 관리에 적어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기획서를 화요일 2시까지는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 화요일 2시까지 기획서 완료. 혼자 하는 일을 언제 끝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대부분 관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하는 일의 시작 시간을 적어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요일 날 10시에 팀회의, 뭐 예를 들면 토요일 날 몇 시에 뭐 함께하는 강의 시작 시간을 적어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앞으로 우리들이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이제 2가지인데, 첫 번째는 혼자 하는 일의 시작 시간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해야 되는 일을 작은 활동으로 쪼개는 게 효율적인 시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획서를 언제까지 써야 되겠다라고 끝내는 시간이 있으면, 기획서를 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작은 활동들, 자료를 조사한다, 초안을 작성한다, 인터뷰를 한다, 이런 게 있으면 자료 작성을 언제 시작하겠다, 월요일 10시에는 초안은 언제 하겠다, 화요일 날 2시에는 초안 작성을 시작해야 되겠다, 시작하는 시간을 쓰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타인과 공동으로 하는 일에 끝나는 시간을 정리하는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약속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냐면, 예를 들면 이제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이고 제가 거래처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일 만나야 되는 일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걸어서 누구누구님 내일 뭐 사무실에서 좀 뵈야 되는데 내일 몇 시에 시간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내일 11시부터 내가 뭔가 일정이 있다? 1시간 정도 미팅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몇 시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일 10시에 괜찮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하는 일의 시작 시간을 보통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냐면 제 입장에서 찾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10시? 아 그러면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출근 안 하고 그냥 기다렸다가 가기엔 시간이 어정쩡하니까 회사에 가서 급한 일만 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근을 해서 막 하다 보니까 한 15분 정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15분 정도 늦을 것 같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어차피 회사에 계시는 분 찾아가서 보는 건데 15분 늦게 간다고 뭐 그러면 어디 가겠어? 그리고 이제 지극히 내 입장에서 15분 늦게 마무리하고 찾아뵙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또 한 15분 이런저런 인사말 하다가 한 또 10시 반부터 1시간 정도 미팅을 하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11시부터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때문에 계속 시간이 늦춰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조금 줄일 수 있냐면 내일 몇 시에 괜찮으세요? 이러면 내일 10시부터 11시까지 괜찮습니다. 끝나는 시간을 딱 관리하면 상대방이 1시간 미팅해야 되는데 늦으면 안 되겠네? 나의 시간을 의식하고 그 시간을 지켜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이제 신입사원이시고 이제 막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조직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침범받는 경우는 막 계획된 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선배나 리더가 자, 뭐 해봐. 우리 뭐 미팅 한번 합시다. 회의 한번 합시다. 이래서 끌려가면 계획된 거에서 다 늦춰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면 소극적인 반응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끌려가지 마시고 차장님이다 그러면 차장님 혹시 뭐 미팅 몇 시까지 하실 거예요? 제가 다음에 일정 좀 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장님이 지금 10시인데 11시까지만 하자. 그러면 차장님 11시 한 10분쯤에 다음 일정 좀 잡겠습니다. 끝나는 시간을 서로 관리하기 시작하면 100%는 아니지만 차장님이 11시에 끝내려고 노력하거나 11시를 넘어가게 되면 누구누구 씨 아까 11시 10분에 약속 있다 그러지 않았나? 나가서 그 일 먼저 처리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식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면 시간 관리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공동으로 하는 일에 끝나는 시간을 같이 이야기하고 관리하기 시작하면 낭비 요인을